혹시 요즘 들어서 예전보다 조금 더 쉽게 피곤해지거나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더 차오른다든지,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기 위해 허리를 숙일 때 순간적으로 균형이 흔들린다든지, 아니면 단순히 일어나 앉는 동작조차도 예전만큼 자연스럽지 않다고 느껴질 때가 있으실 겁니다. 사실 이런 변화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몸은 여전히 변화할 수 있고,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일상생활의 능력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간단한 운동 5가지에 대해서요. 이 5가지는 특별한 운동기구도, 넓은 운동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거실에서, 혹은 마당에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동작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거창하게 운동을 한다는 생각보다는 내 몸을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편안하고 자유롭게 움직이게 해주겠다는 마음가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고 침대에서 힘차게 일어나 부엌으로 걸어가 따뜻한 차를 끓이는 순간, 문을 열고 상쾌한 공기를 마시는 순간, 혹은 손주를 안아 올려주는 순간, 이런 소소한 일들이 모두 우리의 일상생활 능력입니다. 그런데 만약 허벅지가 약해져서 잘 못 일어난다거나 균형 감각이 떨어져서 쉽게 넘어지게 된다면 이런 평범한 일상조차 큰 도전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 운동들은 단순히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처럼 자유롭게 살고 좋아하는 일들을 마음껏 누리기 위해 꼭 필요한 작은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동작부터 함께 시작해 볼까요? 바로 앉았다 일어나기 운동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너무 쉽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 심지어 100번 이상도 하는 동작이니까요. 하지만 실제로 이 동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허벅지 근육과 엉덩이 근육은 빠르게 약해집니다. 그런데 이 2가지 근육은 우리가 서고 걷고 계단을 오르는 거의 모든 순간에 쓰이는 근육이에요. 그러니까 앉았다 일어나기가 단순해 보여도 사실은 허벅지와 엉덩이, 그리고 균형을 동시에 단련할 수 있는 최고의 동작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집에 있는 튼튼한 의자를 하나 준비하세요. 너무 낮지도 높지도 않은, 앉았을 때 무릎이 90도 정도로 구부러지는 높이가 가장 좋아요. 의자의 등을 곧게 세우고 앉아 발바닥은 바닥에 단단히 붙입니다. 그리고 양손은 무릎 위에 두고 그대로 천천히 일어나 보세요. 중요한 건 손으로 의자를 짚지 않고 다리 힘만으로 일어서는 겁니다. 다리가 약해서 처음부터 어려우시면 옆에 탁자나 벽을 살짝 짚으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안전함과 꾸준함이에요. 처음에는 5번 정도만 해보세요. 익숙해지면 10번, 그 다음엔 20번까지 늘려보실 수 있습니다. 이 동작을 꾸준히 하시면 어느 순간 계단을 오를 때 한결 가벼워지고 낮은 자리에서 쉽게 일어나지 못했던 불편함도 점점 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저도 실제로 어떤 어르신께서 처음에는 3번만 해도 숨이 찼는데 한 달 뒤에는 20번을 거뜬히 해내시고는 손주와 함께 공원에서 더 오래 산책할 수 있게 됐다며 너무 기뻐하셨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작에는 또 다른 좋은 점이 있어요. 바로 넘어짐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어르신들이 다치시는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넘어짐이잖아요. 그런데 앉았다 일어나기를 자주 하면 하체 근육이 강화되고 균형 감각도 좋아져서 순간적으로 몸이 흔들려도 더 쉽게 중심을 되찾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몸이 조금 풀리셨을 테니 2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운동은 발 뒤꿈치 들기입니다.
이 동작은 하체 중에서도 종아리 근육을 강화해 주는데요. 이 종아리 근육은 단순히 다리를 예쁘게 만드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의 제2위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근육이거든요. 피가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도록 돕는 펌프 역할을 해서 혈액순환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종아리가 튼튼해야 다리가 붓는 것도 줄어들고 오래 걸어도 덜 피곤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의자나 벽 앞에 서서 두 손으로 살짝 짚으세요. 그리고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마치 키를 크게 하려는 것처럼 발끝으로 몸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잠시 멈췄다가 다시 내려옵니다. 간단하죠? 하지만 이 동작을 10번, 20번 반복하다 보면 종아리에 탄력이 생기고 걷는 게 훨씬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의 또 다른 장점은 균형 감각을 향상시킨다는 거예요. 발 뒤꿈치를 들면 순간적으로 중심이 흔들리는데 그걸 잡으려고 몸 전체가 함께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한 종아리 운동 같아 보여도 사실은 전신을 훈련하는 효과가 있어요. 더 나아가 혈액순환에도 좋으니 다리가 자주 붓거나 저리신 분들에게 특히 권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작은 팁 하나를 드리자면 처음에는 양발로 동시에 하시다가 익숙해지면 한 발씩 번갈아 가며 들어 올려보세요. 그러면 균형 잡는 능력이 훨씬 좋아집니다. 혹은 의자 없이 벽 앞에서 해보시면 더 큰 도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항상 안전을 먼저 생각하시고 필요할 때는 꼭 손을 짚고 하셔야 합니다. 앉았다 일어나기와 발 뒤꿈치 들기. 이 두 가지 동작만으로도 벌써 몸이 한결 활력을 되찾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근육들을 다시 깨워주는 동작들이니까요. 가벼운 걸음걸이가 돌아오고 장을 보러 가거나 손주를 따라 걷는 길이 훨씬 즐거워질 겁니다. 이제 몸이 점점 풀리고 있다는 걸 느끼셨다면 자연스럽게 다음으로 이어지는 또 하나의 동작을 함께 살펴볼까요? 방금까지 앉았다 일어나기와 발 뒤꿈치 들기라는 두 가지 기본 동작을 함께 살펴보았죠. 몸이 점점 가벼워지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우리 일상 속에서 특히 중요한 근육들을 도와주는 또 다른 간단한 운동을 해볼까 합니다. 바로 옆으로 다리 들기예요. 왜 하필 옆으로 다리를 드는 걸까요? 우리가 걷거나 서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앞뒤로 움직이는 근육만이 아니에요. 좌우로 몸을 지탱해주는 근육이 튼튼해야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걸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엉덩이 옆 근육이 약해지면 작은 돌부리에 걸려도 쉽게 넘어질 수 있고 한쪽 다리에 체중이 쏠리면서 허리나 무릎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다리를 들어 올리는 이 단순한 동작이 균형 유지에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벽이나 의자를 가볍게 짚고 바르게 서세요. 한쪽 다리를 천천히 옆으로 들어 올립니다. 높이 올릴 필요는 전혀 없어요. 무릎이 조금만 옆으로 움직여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천천히, 그리고 균형을 유지하면서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리는 거예요. 이 동작을 반복하면 엉덩이 옆 근육이 단단해지고 걷는 자세도 안정적으로 바뀝니다. 처음엔 5번 정도만 해보세요. 익숙해지면 10번, 20번으로 늘려가도 좋아요. 어떤 분들은 TV를 보면서도 자연스럽게 하시더라고요. 드라마 보다가 광고가 나오면 잠깐 일어나서 다리를 옆으로 들고 다시 앉아서 드라마를 보는 거죠. 이렇게 생활 속에 녹여내면 운동이라는 부담 없이 훨씬 쉽게 습관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건 이 운동을 하다 보면 무릎이나 허리 통증이 완화되는 걸 느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몸의 무게가 한쪽에만 실리지 않고 근육이 골고루 힘을 받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한 어르신께서는 매일 아침에 이 운동을 5분씩 꾸준히 하신 후
시장을 다녀와도 허리가 덜 뻐근하고 장바구니를 들고 걸을 때도 더 안정적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운동, 즉 앉았다 일어나기, 발 뒤꿈치 들기, 옆으로 다리 들기를 함께 하시면 하체 전체가 골고루 강화됩니다. 단순히 근육만 키우는 게 아니라 몸이 일상적인 움직임에 훨씬 적응하기 쉬워지는 거죠.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산책, 텃밭 가꾸기, 친구들과의 모임까지도 훨씬 즐겁게 누리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나이에 이런 걸 한다고 큰 차이가 있을까? 그런데 바로 그 작은 움직임이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꾸준히 하면 어느 날 갑자기 계단을 2칸씩 오르는 자신을 발견하거나 버스에서 쉽게 자리에서 일어나 손잡이를 잡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건강은 거창한 변화에서 오는 게 아니라 오늘의 작은 선택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운동은 절대 남들과 비교하지 않으셔야 해요. 옆집 친구는 하루에 30번을 한다고 해서 나도 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몸은 모두 다르고 중요한 건 내 몸에 맞게 조금씩 꾸준히 해내는 겁니다. 한 번에 오래 하기보다 하루에 여러 번 나눠서 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아침에 5번, 점심에 5번, 저녁에 5번 이렇게 나누어도 결국 하루 15번이 되는 거니까요. 작은 성취를 쌓는 그 과정이 오히려 더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몸은 점점 더 안정감을 찾고 있을 겁니다. 앉았다 일어나면서 허벅지와 엉덩이에 힘이 생겼고 발 뒤꿈치를 들며 종아리가 단단해졌으며 옆으로 다리를 들면서 균형 감각까지 향상되었으니까요. 이 세 가지 동작만으로도 벌써 일상 속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진 자신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한 세 가지 동작을 통해 우리는 기초 체력을 다졌습니다.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일상에서 더욱 자신감을 주는 또 다른 운동들을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 이제 몸이 점점 익숙해지고 있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앉았다 일어나기와 발 뒤꿈치 들기, 그리고 옆으로 다리 들기를 통해 하체의 힘과 균형이 한층 좋아졌습니다. 그 덕분에 걷는 것도 훨씬 안정적이고 자신감이 생겼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금 더 움직임을 다양하게 해볼까요? 일상생활에서 특히 중요한 건 상체와 하체가 함께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걸을 때도 팔이 함께 움직이고 물건을 집을 때도 허리와 어깨가 같이 쓰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몸 전체를 조금 더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는 운동들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함께할 동작은 무릎 들어올리기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벌써 어떤 동작인지 감이 오실 거예요. 마치 제자리에서 걷는 것처럼 무릎을 번갈아 들어올리는 동작인데 이 단순한 움직임이 정말 큰 효과를 줍니다. 우리가 걸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다리를 들어올릴 힘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무릎을 높이 들지 못해 발이 땅에 끌리면서 작은 돌부리에도 쉽게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무릎을 들어 올리는 훈련은 이런 위험을 줄여주고 동시에 배와 허리 주변 근육까지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등을 곧게 세우고 의자나 벽을 살짝 짚고 서세요. 그리고 한쪽 무릎을 천천히 들어 올려 보세요. 너무 높게 들 필요는 없습니다. 단순히 허벅지가 바닥과 평행이 될 정도면 충분합니다. 무릎을 들었다가 잠시 멈추고 다시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그런 다음 반대쪽 무릎을 올리세요. 이렇게 번갈아 가며 동작을 반복하면 마치 제자리에서 천천히 행진하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처음에는 10번 정도씩 해보고 점차 늘려보세요. 이 동작의 좋은 점은 허벅지 앞쪽 근육과 배 근육을 동시에 강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걷는 게 가벼워질 뿐만 아니라 허리도 안정적으로 지탱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매일 아침 뉴스를 보면서 이 운동을 5분씩 하셨는데 예전보다 발걸음이 훨씬 경쾌해졌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무릎 들어 올리기를 하면서 호흡을 함께 신경 쓰면 더 큰 효과가 있습니다. 무릎을 올릴 때 숨을 내쉬고 내릴 때 천천히 들이마셔 보세요. 이렇게 하면 단순한 근육 운동을 넘어서 폐와 심장까지 튼튼하게 도와주는 전신 운동이 됩니다. 자, 이제 무릎 들어 올리기로 몸을 조금 더 활기차게 만들었다면 그 다음은 팔과 어깨를 위한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종종 간과하는 게 상체의 힘이에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집에서 물건을 들 때, 냄비를 옮길 때, 심지어 옷을 걸 때도 팔과 어깨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어깨가 굳어 팔을 위로 올리기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팔과 어깨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간단한 동작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그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양팔을 옆으로 늘어뜨린 상태에서 어깨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거예요. 마치 으쓱 하는 것처럼요. 처음에는 단순해 보여도 어깨 근육과 등 상부가 시원하게 풀리는 걸 느끼실 겁니다. 여기에 조금 더 변화를 주고 싶다면 어깨를 앞으로 크게 원을 그리듯 돌려보세요. 그런 다음 반대로 뒤로도 돌려봅니다. 이 동작은 굳어있던 어깨 관절을 부드럽게 만들고 혈액순환에도 도움을 줍니다. 혹시 팔을 위로 들어 올리는 게 불편하신 분들은 무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 천천히 팔을 앞으로 뻗었다가 내리거나 양손을 깍지 껴서 가슴 앞에서 밀어주는 동작만 해도 충분히 효과가 있어요.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이라도 움직여서 관절이 굳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이 운동은 특히 옷을 입거나 벗을 때, 높은 곳에 물건을 꺼낼 때 큰 차이를 만들어줍니다. 단순히 어깨를 조금 돌려주었을 뿐인데 일상이 한결 편해지는 거죠. 저 역시 어떤 할머님이 말씀하신 게 기억나요. 예전엔 이불을 털 때 어깨가 아파서 손주에게 부탁하곤 하셨는데 매일 어깨 돌리기를 한 후엔 스스로도 거뜬히 할 수 있게 됐다며 활짝 웃으셨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제 하체와 상체를 모두 조금씩 강화했으니 마지막으로 파트 2에서 함께할 동작은 몸통 비틀기예요. 이 동작은 허리와 복부를 부드럽게 풀어주면서 동시에 균형도 길러줍니다. 우리 몸은 걷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앉았다가 몸을 돌려 물건을 짚기도 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보려고 허리를 돌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허리를 비틀어주는 동작은 아주 실용적입니다. 의자에 앉아서도 할 수 있어요. 등을 곧게 세우고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은 후 상체를 천천히 오른쪽으로 돌립니다. 시선도 함께 돌려주고 잠시 멈춘 뒤 다시 천천히 가운데로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왼쪽으로 돌려보세요. 이 단순한 동작이지만 허리와 옆구리가 시원하게 풀리면서 동시에 몸의 균형도 자연스럽게 잡히게 됩니다. 혹은 서서 벽을 가볍게 짚고 같은 동작을 하셔도 좋아요.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호흡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숨을 내쉴 때 몸을 돌리고 들이마실 때 원래 자리로 돌아오면 훨씬 더 편안해집니다. 이 동작은 특히 허리 통증이 잦은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허리를 움직이는 근육들이 조금씩 강화되고 관절도 부드러워져서 일상에서 허리에 부담이 덜 가기 때문이에요. 꾸준히 하다 보면 앉았다가 몸을 돌려 뒤에 물건을 짚는 동작이 훨씬 자연스러워질 겁니다. 이렇게 무릎 들어 올리기, 어깨와 팔 풀기, 몸통 비틀기까지 3가지 동작을 해보니 어떠신가요? 이제는 하체뿐만 아니라 상체와 몸통까지 고르게 움직여 보셨죠? 몸 전체가 더 활기를 찾고 움직임이 자유로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런 작은 운동들이 쌓이면 여러분의 일상이 훨씬 더 풍요로워집니다. 저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운동은 절대 특별한 시간이 따로 있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생활 속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언제든 할 수 있어요. TV를 보면서, 주방에서 물 끓이는 동안, 혹은 손주와 놀아주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활 속에 녹아든 운동이야말로 가장 오래가는 습관이 됩니다. 이제 우리 몸은 점점 더 강해지고 유연해졌습니다. 파트 1에서 배운 3가지 동작과 파트 2에서 이어간 3가지 동작이 합쳐져서 몸 전체가 훨씬 안정적이고 건강한 기초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직도 여러분의 삶을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마지막 몇 가지 운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러 가지 운동을 통해 몸이 점점 더 자유로워지고 있다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하체의 힘을 길렀고 상체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만들었으며 허리와 복부까지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몸 전체를 안정적으로 지탱해줄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 바로 균형 감각을 강화하는 운동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균형이에요. 젊었을 때는 무심코 하던 동작도 이제는 순간적으로 흔들리며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짐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로 꼽히죠. 하지만 다행히도 균형은 훈련을 통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개할 동작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한 발로 서기예요. 벽이나 의자 옆에 서서 손으로 살짝 짚고 한쪽 발을 들어 올려 보세요. 발끝이 바닥에서 조금만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오래 버티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중심을 잡는 느낌을 익히는 거예요. 처음에는 5초만 해도 충분합니다. 점점 익숙해지면 10초, 20초로 늘려보세요. 혹시 양쪽 다리를 번갈아 하다가 더 자신감이 생기면 손을 떼고 균형을 잡는 연습을 해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항상 안전한 환경에서 하셔야 해요. 가까이에 넘어져도 다치지 않을 만큼의 공간을 마련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 동작은 단순해 보여도 넘어짐을 예방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어떤 할아버지께서는 매일 아침 한 발로 서기를 하신 덕분에 시장길에서도 더 이상 휘청거리지 않고 손주와 함께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당당하게 걸을 수 있게 됐다고 하셨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든든해 보였는지 모릅니다. 여기에 조금 더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눈을 감고 해보셔도 좋아요. 단, 반드시 옆에 벽이나 의자가 있는 상태에서요. 눈을 감으면 시각에 의존하지 않고 몸의 감각만으로 균형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훨씬 어려워지지만 그만큼 효과도 큽니다. 하지만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5가지의 간단한 운동들을 모두 함께 해보았습니다. 앉았다 일어나기, 발 뒤꿈치 들기, 옆으로 다리 들기, 무릎 들어 올리기, 어깨와 팔 풀기, 몸통 비틀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발로 서기까지. 사실 5가지를 넘어서 여러 가지로 확장해 보았지만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조금씩 시도해 볼 수 있는 동작들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실천입니다. 좋은 운동이구나 하고 듣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바로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를 5번만 해보세요. 발 뒤꿈치를 들어 올리며 종아리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껴보세요. 그 순간이 바로 건강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이 모여 여러분의 내일을, 또 그 다음 날을 훨씬 더 밝고 힘차게 만들어줄 겁니다. 혹시라도 내가 지금 시작해서 무슨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드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몸은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작은 움직임에도 반응하고 조금만 관심을 가져줘도 기꺼이 변화해줍니다. 이미 수많은 분들이 그걸 몸소 경험하셨고
여러분 역시 똑같이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운동은 결코 경쟁이 아닙니다. 누가 더 많이, 누가 더 빨리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의 나보다 내일의 내가 조금 더 나아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게 바로 건강의 진짜 의미이고 삶을 오래도록 즐겁게 이어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건강은 거창한 목표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그 선택이 쌓이고 쌓여 여러분의 삶 전체를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이 간단한 운동들을 꼭 생활 속에 조금씩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해보시면서 느낀 점이나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으니까요. 만약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더 많은 건강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응원과 참여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꼭 기억해주세요. 변화는 작게 시작되지만 그 영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오늘의 5가지 간단한 운동이 여러분의 내일을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바꿔줄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건강하시고 나이가 들어도 활기차게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삶의 매 순간이 소중하고 여러분은 그 순간을 누릴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